두부 10대 11대 10이라는 건 말도 아니에요. 너무 잘해요. 남편을 위해서 미국에서 꽉꽉을 담고 있다. 심지어는 밥솥까지 갖고 왔습니다. 대단했어요. 색다른 내조법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일명 카리스마형 내조로 때리고 꼬집고는 예사고요.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용돈 받았어. 갑자기 존대를 하시다가 야 너는 말이 많아서 그게 문제야. 내 가족 건드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마녀 이미지로 다 해결하겠다.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한 풍문. 모든 풍문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드러쇼. 이상미 씨, 혹시 굿 와이프가 뭔지 아십니까? 굿와이프요? 네. 그 정도 용어는 알죠. 네, 그럼 이상민 씨에게 굿 와이프란요? 네, 넘어갑시다. 네. 아니 시작부터. 그러니까요. 너무 공격이야.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니 김국진 씨도 최근에 강수지 씨 만나서 좋은 이제 굿 와이프를 만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와이프는 아니고 이제 굿 와이프 깜. 그 girlfriend. 아니 뭐 최효진 씨가 말한 굿 와이프는 요즘 뭐 나오는 드라마 전도연 씨가 나오는 드라마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 네. 주부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네. 굿 와이프입니다. 자 어쨌든 요즘은 젊은 주부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젊은 아내들이요. 근데 연예계에도 굿 와이프로 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연예인 활동하기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또 가정도 잘 꾸리고 뭐 대표적인 분들이 박미선 씨, 또 심은하 씨 그리고 실제 그 굿와이프 드라마의 주인공인 전도연 씨도 뭐 살림이나 육아에 있어서는 아주 똑소리 나는 굿와이프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전도연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사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전도연 씨가 어떤 분과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저는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것밖에 잘 모르거든요. 전도연 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 2006년 11월에 남편 강시규 씨를 만나서 약 5개월의 열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2007년 3월에 결혼을 했고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 밀양 촬영 막바지 단계에 그때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무렵에 남편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 이 남편에게서 뭔가 나의 커다란 기둥 같은 느낌이다라는 든든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해요. 어떤 새로운 만남이 주는 설렘보다는 뭐 편안하게 나를 좀 감싸주는 그런 위안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연애 기간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신뢰가 두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전도연 씨는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결혼을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결혼식에 참석한 연예인은 단 한 명, 이세창 씨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철통 보안 속에서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신혼여행 갈 때도 경호원들이 취재진 시선을 1차로 분산시키고 뒤에 아주 수수한 복장을 한 전도연 씨가 출국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아, 남편 강시규 씨는 어떤 분으로 알려져 있나요? 네, 전도연 씨보다 9살 연상이고요. 나이 차가 꽤 나는 편이죠. 굉장히 호남형이고 핸섬한 그런 얼굴이고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했고 조지 워싱턴대 MBA 받은 아주 재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뭐 다양한 취미 활동도 있는데 또 레이싱을 즐길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이세창 씨 유일하게 결혼식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이세창 씨가 R 레이싱 연예인 레이싱 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 남편과의 친분 때문에 이세창 씨가 결혼에 유일하게 참석한 게 아닌가. 전도연 씨 하객이 아니고 예, 유일하게 참석한 연예인도 전도연 씨 남편의 하객이 아니라는 게 재밌네. 그런데 두 분은 결혼까지 순탄하게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뭐 이제 연예인이라서 뭐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오래전 얘기고요. 뭐 시아버님이 한 언론사와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솔직히 며느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에이, 설마. 와우. 첫 만남에서 상당히 건실한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였고 양가 상견례 때 만나본 사돈 역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집안이더라. 그래서 품격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라고 해서요. 솔직히 몰랐을 거예요. 전도연 씨 모르면 사실 간첩인데. 그렇죠. 예, 예. 간첩인 걸로. 시댁은 간첩인 걸로. 남의 시댁을 또 간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전도연 씨가 국민 스타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또 참석한 이세창 씨를 취재진들이 잡았나 봐서 물어봤더니 강시규 씨는 역시 전도연 씨의 연예인답지 않게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 그다음에 시댁에 굉장히 잘하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한 것 같다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전두현 씨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알려진 것들이 없는데요. 다만 결혼 후에 친정어머니하고 이렇게 주방용품을 사러 돌아다닌다든가 남편하고 뭐 홍대 거리에서 떡볶이를 먹으면서 데이트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끔 언론에다가 소탈한 모습들을 노출하는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정말 예쁘게 결혼 생활 하고 있구나. 아, 결혼하고 싶네요. 네. 전도연 씨가 SNS를 하시잖아요. 요즘도 하시고. 근데 예전에 그런 글을 봤던 것 같아요. 딱 글이 6글자에서 슈퍼맨 나만의.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 강시규 씨께서 담요를 두르고 슈퍼맨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일상생활처럼 되게 알콩달콩 예쁘게 사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계 커플 같은 경우도 그 사생활 노출이 좀 잦은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인스타 일상 같은 거 올리면 소소하게 이제 보고 사람들이 소식을 아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 강시규 씨랑 전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기자들이 가서 겸사겸사 뭐 영화 관련 취재나 이런 거 하면서 겸사겸사 물어보면은 한두 가지 답변해 주는 정도지 평소에 노출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전도연 씨는 지금 아이가 있나요? 네, 2009년 1월이었죠. 딸을 출산했습니다. 전도연 씨는 굉장히 평범한 엄마라고 해요. 딸과 뭐 영화를 본다든지 아이가 뭐 유치원 갈 때 픽업해주는 아주 평범한 엄마라고 하고요. 하지만 육아를 할 때는 좀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좀 아이가 칭얼거리는 걸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또 냉정하게 혼내는 엄마고요. 그 덕에 아이가 또래보다 좀 성숙됐다고 해요. 애를 잡는구나. 그렇게 가나요? 오해 마세요. 전도연 씨가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요. 나긋나긋한 사람 같은 이미지인데.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사실 여배우에게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면서 연기 생활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여배우를 뭐 슈퍼우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연 씨도 남편의 덕분이 아니면 이렇게 활동하기 힘들다 이제 얘기를 했고 직접 아이가 어릴 때 작품 활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가 없어도 잘 돌아갔다.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연기 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충분하게 외정을 이건 보도되면 안 되는데. 편집하죠. 아니. 편집 안 남편들이 좀 이런 힘드니까. 걸 더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되게 전도연 씨도 모르는 집안이었다고 하면은 가정 분위기가 되게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지원해 준 거 보면은 또 그 시집이 굉장히 많이 벌어오니까. 근데 까칠한데 오늘 아니, 남편이 저렇게 현실적일 수가. 레이싱 팀의 이사로 또 활동을 하실 정도면 시원시원한 성격인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 집안에서 그렇게 보수적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 그대로 남편 역시 외조를 잘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분 또한 굿 허즈번드 같은데 그 허즈번드가 되기 위해서 굿 와이프가 있었으니까 전도연 씨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오늘만큼은 시청하고 계시는 남편분들이 채널을 꼭 쥐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충문쇼에서는 다양한 스타일로 내조를 하고 있는 연예계 굿 와이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풍문은 바로 오연수 씨에 관한 풍문입니다. 오연수 쿨한 내조로 손지창을 휘어잡는다. 빠밤. 에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썼어야지. 빠밤. 아니지. 빠밤 써보자. 오연수 씨는 손지창 씨에 대해서 전혀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똑바로 해. 오연수 씨니까 어머니 카지노에서 대박이 나셨다. 그때 저는 이제 전화를 직접 받았죠, 새벽에. 터졌어. 108억. 짐 싸서 미국으로 다 넘어와. 라스베가스의 모든 것을 당일날 퍼밋을 다 내준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손직창 씨 장모님 있죠. 오연수 씨니까 어머니. 카지노에서 갑자기 대박이 나셨다. 대박이 나셨다. 네, 잭팟 터졌다고. 그거 뭐 신문에 기사 나고 난리 났었죠. 그 일면에 들어가네요. 네. 맞아. 슬롯머신을 해서 진짜 그게 100억대가 터지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게 하필이면 또 손지창 씨 장모라는 게 네. 굉장히 네. 센세이셔널했죠 그때. 그때 저는 이제 전화를 직접 받았죠, 새벽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손지창 씨한테. 아니 이거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 다 기사. 진짜 이거 하셔가지고 아니, 잭팟이 그러니까 터졌어요? 사실 그 전에 이미 뭐 너무 재밌다. 잭팟이 터지기 전날 그 뭐 몇천만 원짜리 한 번 터져서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 장모님이 어머니.
연락이 오셨고 대박이다. 또 그 다음 날에 또 1억 몇천만 원이 그래요. 또 터져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참 희한하다 아,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5시인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민아 짐 싸서 미국으로 다 넘어와 이래요. 아 형 무슨 말이에요? 터졌어. 그래서 또 얼마가 터졌는데요? 108억. 108억. 그 뭐 몇천만 원짜리 한 번 터져서 어머님이요? 네 어머니 장모님 연락이 오셨고 대박이다. 또 그 다음 날에 또 1억 몇천만 원이 또 터져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참 희한하다 아,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5시인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민아 짐 싸서 미국으로 다 넘어와 이래요. 아 형 무슨 말이에요? 터졌어. 그래서 또 얼마가 터졌는데요? 108억. 108억. 잠깐 전화 받. 네? 뭐라고요? 108억.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게요. 가야죠. 친한 분들이 이제 다 갔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MGM 그랜드 호텔이라는 MGM. MGM 베이거스. 호텔에서 갖고 있는 빌라가 있어요. 이건 VIP 고객만 묵을 수 있는 9세대가 있는 빌라예요. 그 호텔에서 갖고 있는 이제 거기를 이제 잭팟이 되니까 옮겨주는 거죠 숙소를. 그리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 빌라에 묵었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 막 수영하고 있고 MGM 맞아요. 브리스는 MGM만 가요. 찰스 바클리 농구 선수가 옆 빌라에 있고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극장이면 뭐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로 돼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돔으로 돼 있군요. 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그분 말로는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라스베가스의 공기가 아닙니다. 뭐지? 또 다른 세계다 이런 거. 다른 유토피아예요? 곳에서 공기가 직접. 스위스 같은 데서.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때는 이제 음반 제작을 할 때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 저는 뮤직비디오를 좀 찍고 싶다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의 모든 것을 당일날 퍼밋을 다 내준 거예요. 우와. 당신이 찍고 싶은 곳을 어디서든 다 찍게 해주겠다라고. 쉽지 않은데. 벨라지오 앞에 있는 그 분수라든지 MGM 그 뭐 사자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어디든 다 찍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뮤직비디오 찍고 거기서 몇 박 며칠 있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즐기다 왔죠. 그게 쭉 들어보면 그게 인복이 어떤 분 강하잖아. 뮤직비디오였어요? 어떤 분 뮤직비디오였어요? 그건 뭐 그냥 라돌체 비타라고. 아, 그러니까 그게 LA에서 찍은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잭팟이 터지면 그걸 원래 한꺼번에 일시 수령이 아니고 분할 수령이래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도 분할 수령을 하기 싫으면 일시로 받으려면 세금을 공제하고 한 6, 70억 정도, 100억으로 기준했을 때 한 6, 70억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일 때는 거기서 또 세금을 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몇 억 정도 아이고 너무 작아졌다. 해서 세금이 A고가 옛말에 108억에서 20몇 억이 됐다고요? 세금으로만 70억 남짓 네. 내고 나머지 좀 그렇다. 뭐가 작아져가니까. 그러니까요. 또 이거는 몰라요. 그럼 영주권 같은 거 나오지 않나요? 아니 시민권이나?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바로 이제 그 말을 하죠. 얼른 주려고 이제 하죠. 영주권 및 시민권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네바다주에 그러니까 미국에 살지 않겠습니까라는 돈을 제안을 갖고 나가지 않게끔. 네, 바로 하죠. 그렇죠. 네, 바로 하죠. 그리고 그러면 108억을 그대로 다 분할해서 분할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양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장모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양도할 수 없고 이걸 또 뭐 분할로 하기 그러니까 그냥 일시로 받고 자기는 뭐 영주권 시민권 안 받고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쿨하시네요. 자세하진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공제하고 어떤 기분일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더니 돈을 갖고 이렇게 다니면 기계가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기계가 있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1불짜리 하나 넣고 이렇게
땡기면 터지고. 이게 약간 그런 명언이 생각나네요. 네. 손으로 해를 가릴 수는 있지만 빛은 못 가린다. 빛이 반짝반짝. 그 카지노 가면은 그런 걸 바라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 카지노 기계 아무래도 우리 생각상 뭐 한 5일 동안 한 번도 안 터진 기계가 이제쯤 터질 쯤이 됐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카지노 뒤에서 계속 밥 먹으면서 그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했는데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3일 연속으로 터진 거 보니까 그분한테 그냥 운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손지창 씨는 90년대 최고의 스타였죠. 그렇죠. 마지막 첫 승부. 번째 최고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책받침. 나도.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옷을 앞에를 넣고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5분 동안 보여주고. 아, 그게 예, 그걸 손지창 씨가 이게 이해했어요? 원조였죠. 손지창 씨. 아, 예. 정말요? 청바지 앞을 넣고 네. 뒤를 빼는 스타일의 그 패션. 근데 죄송한데 안 보여주셨었는데. 이성민 씨 다리 길이가 아니, 이거 다리 길이가 너무 짧으신데 지금. 저는 태국 음식점 온 줄 알고 홍콩 달라고 그럴 뻔했어요. 그래. 사와디캅이야. 나와니까. 제가 손지창 씨 대학 후배인데요. 예? 네? 대학 후배예요, 제가. 선배 아니에요? 조교 아니에요? 조교? 후배요. 따지지 말고 후배고요. 홍대구나, 홍대. 그때 손지창 씨가 무동인의 집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있었어요. 무덤. 지창 씨로 해가지고 폭탄 맞은 머리라고 해서 머리를 짧게 해가지고 무스로 막 이렇게 하면 삐죽삐죽 서요. 그렇게 하고 다녀서 굉장히 인기 많은데 이 사람 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제가 홍대라는 홍대 경제학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학과가 미팅을 주최하지 못해서 손지창도 아닌데 저희 경영학과까지 막 흘러 들어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냥 손지창이 다니는 학교에 그 같은 여고가. 비슷한 과다 이래가지고 덕을 많이 볼 정도로 아우, 여학생들이 광고, 얼마나 광고. 실망이 컸을까. 그니까요. 아유, 뭐 애프터는 없었지만 뭐 어쨌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또 오연수 씨가 원조 책받침 여신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완벽한 외모의 연기력으로 눈사람, 그리고 나쁜 남자, 주몽, 계백, 아이리스 2 등 많은 작품에 출연했던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연수 씨하고 손지창 씨는 진짜 연예계 대표 묵고 부부 아닙니까? 오연수 씨가 굿 와이프임에는 정말 분명한 것 같은데 도대체 쿨한 내조는 어떻게 하는 게 쿨한 내조예요? 일단 오연수 씨가 손지창 씨의 외모,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일단 쿨한 반응을 늘 보였다고 해요. 이 두 분이 알게 된 그 기간은 무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알았다고 하는데 와. 그때 함께 졸업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당시에 손지창 씨는 중학교 선도부였는데 이제 오연수 씨가 교실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손지창 씨의 어떤 굉장히 멋진 모습 이걸 보고 그냥 아 되게 멋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손지창 씨의 외모는 지금보다 100배나 더 멋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오연수 씨는 그냥 손지창 씨를 보면서 저 사람 그냥 멋진 사람이다. 잘생긴 사람이구나라는 어떤 팩트만 인지하는 정도? 그 정도였다고 해요. 왜냐면 그녀도 너무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뭐 100배 더. 아니 얼마 전에 슈가맨에 나왔었을 때만 해도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방부제를 드시나 했어요. 너무 동안 미모에 동안 미모란다. 너무 예뻐서 미모인 줄 알았어. 아직까지도 변함없는 그 외모에 그냥 잘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와 아직까지도 저렇게 잘생기셨어요. 꽃미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걸 보고 그냥 잘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진짜 쿨한 성격인 것 같아요. 외모는 되게 우아하시잖아요. 네. 성격은 굉장히 털털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호정 씨가 사돈으로 맺고 싶은 연예인 1위가 바로 오연수 씨라고 해요. 성격이 워낙 털털하고 좋으시니까요. 그리고 하지원 씨를 비롯한 동료 연예인들은 우리 친오빠 같다. 불의를 못 참고 욱하는 성격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무릎팍도사가 놓친 연예인이 몇 안 되는데 오연수 씨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뭐 좋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학교 선배님 부인이시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거절한 이유도 뭐 쿨합니다. 뭐 왜냐하면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었다. 참 코너가 맞는 말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비춰졌으면 궁금한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사건 사고 없었다.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해결할 고민이 없는데 그렇다고 가짜 고민을 만들 수 없지 않느냐. 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고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방송에 나가려고 뭔가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와. 굉장히 리얼한 토크쇼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계속해서 오연수 씨의 쿨한 내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오연수 씨는 손지창 씨에 대해서 전혀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잔소리를 거의 안 하신대요. 아니 뭐 아예 안 하신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연락이 잘 안 되면은 아 그냥 연락 못할 그런 상황이 있나 보다라고 넘어간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손지창 씨의 통금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알아서 잘 들어오시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고 어쨌든 뭐 잘 믿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연수 씨가 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에게 욕을 먹겠지만 원래 내 성격이 그렇다. 전화도 뭐 남편이 10번 하면 나는 한 번 하는 정도? 그 정도다. 되게 자유방임 형태인데 그만큼 손지창 씨가 너무 잘했고 그만큼 그럴 것 믿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음. 믿음을 줬어. 믿음을 많이 또 줬고. 어떻게 김지민 씨는 있는 것 같은데. 연애할 때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자유방임 본인 얘기하면 저렇게 당황스러워. 단어를 몰라 해본 적이 없어. 넘어가시죠. 연애를 안 해봤어요. 연애 안 해봤어요. 네, 김지민 씨는. 첫사랑을 배우는 편. 아 조용히 해. 두 사람은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지라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상대가 원치 않는 것을 무리해서 하는 법은 없다고 해요. 실제로 오연수 씨는 노출이 많은 역할을 할 때는 꼭 손지창 씨와 상의를 한다는데요. 영화 누구나 비밀은 있다라는 영화의 큰딸 역할 제의가 들어왔을 때도 남편과 상의를 한 이후에 고사를 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오연수 씨가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절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상대방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 부부가 배려가 없으면 이제 결국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마련이다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0년 뒤에는 오연수 씨가 집회에 얼굴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신사님 국회로 공회권에. 네. 사임당으로. 네. 두 분 한 번도 대외적으로 부부 문제로 언론에 기사화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둘 다 조용한 성격에 말수가 적고 같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말이 잘 통하고 너무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은 얼마든지 부부가 화목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부부 싸움을 거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안 할 수는 없죠, 부부싸움을. 그럼요. 안 그렇습니까, 강 국장님? 네. 예, 그렇죠. 살면 부부싸움. 그럼요. 근데 이제 오연수 씨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물백이냐 인생 아니면 예, 뭡니까? 뭐 이렇게 가느냐. 그래서 이원생 중계요. 갑자기 훅 들어가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근데 오연수 씨는 성격이 화나면 좀 말을 더듬어서 조리 있게 못하는 성격이고. 예, 그래서 싸울 기미가 보이면 오연수 씨가 오히려 피한대요. 오연수 씨는 또 예전 일을 잘 잊어버린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예요. 남자들이 그렇죠. 근데 반대로 손지창 씨는 10년 전 사소한 것까지 끄집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너 그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그랬잖아. 맞아. 남녀가 바뀌었네요, 약간 느낌이. 08년 4월 2일 뭐 이렇게 그랬대도 그랬잖아. 뭐 아니, 우리의 865번지. 손지창님을 일기장 쳐다보고 만드시는 이렇게. 건가요? 오연수 씨가 싸움하면 지니까 주로 그냥 피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나 컴플레인 같은 거를 할 때는 거의 손희창 씨가 다 그냥 다시 뭐 이런 것도 따지고 저런 것도 따지고 왜 이러냐 저런 거냐. 오히려 오연수 씨는 그냥 그냥 됐어. 아유 싫어. 그냥 조용히 해, 대충 먹자. 해, 뭐 이런 그냥. 분위기인데 손희창 씨 굉장히 꼼꼼해요. 굉장히 꼼꼼하게 따질 거 따지고 잴 거 재고. 그래서 두 분이 잘 맞아, 맞는 맞아요. 거예요. 사실 뭐 한 방송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손희창 씨가 그 오연수 씨가 정리정돈을 너무 못해서 불만을 그렇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오연수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분히 손지창 씨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다. 본인이 봤을 때 손지창 씨는 오히려 병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웠나 봐요. 옷장을 열면 마치 옷가게에 온 것 같이 제대로 DP가 돼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도 깔끔하고 와이프로서 참 그렇다고 편한 남편이네요. 아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손지창 씨가 또 이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늘 사건은 쌍방. 아니, 언론에서 언론 통해서 지면을 통해 싸우시는군요.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뭐 어쨌든 손지창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소는 언제나 나의 복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남자의 둘을 키우면서 스스로 득음했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을 꾸짖을 때 상상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폭로를 할까요? 되게 귀엽다. 애정 어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폭로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는 모습 자체도 너무 맞아요. 귀엽지만 근데 두 분이서 진짜 이런 모습들을 싫어했었으면 이런 인터뷰도 안 하죠. 안 하죠. 서로 너무 챙기니까 귀여워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만 사항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맞아. 완벽하게 맞아요. 맞아요. 부부가 부부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요. 맞아요. 약간 되게 가녀리고 청순한 이미지의 그 여배우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연예인들의 성격과도 거리가 먼 되게 대범하고 약간 눈치 안 보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연애도 그런 식으로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사귀자. 뭐 사귀자. 목소리가 굵어지는데? 자기죠. 사귀자. 왠지 쿨레 나는 목소리 남자일 것 같아요. 박정은 씨 말대로 손지창 씨한테 오연수 씨가 먼저 대시라는 그런 케이스인데 원래 오연수 씨가 더 먼저 얼굴이 알려졌었어요. 두 사람은 여의도 초중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선후배 1년 차이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오연수 씨가 다른 학교로 갔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CF 당시에는 뭐 제과 CF나 껌 CF 굉장히 유명했으니까 연예인한테는. 근데 제과 CF를 오연수 씨가 찍을 때 손지창 씨 엑스트라로 거기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서로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우연한 기회 2년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같은 여의도 아파트 앞뒷동에 살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엄마들이 매니지먼트를 좀 했기 때문에 아마 학부형으로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여의도 바닥이 또 작았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93년에 같은 이제 드라마에서 부부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가까워졌죠. 그때부터 사귀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드라마가 일요일은 참으세요라는 드라마인데요. 못 참았군요. 일요일은 못 참았어요. 한자 찾네 맞아. 당시에 그 촬영하는 당시에도 두 사람이 이미 연인이었다고 해요. 주변에는 알리지 않은 비밀 연애였는데 당시에 함께 촬영을 했던 백일섭 선생님이 손지창 씨에게 연수 놓치면 후회한다. 연수를 잘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손지창 씨는 저는 이미 연수와 사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본의 아니게 죄송하네요. 네. 주변 동료분들도 몰랐다는 거를 봐서는 두 분이 정말 철저하게 비밀 연애를 하고 계신 거였네요. 진짜 원조셨네요. 네. 말 그대로. 두 사람은 무려 6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합니다. 대단하다. 6년간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손지창 씨 어머니, 오연수 씨 어머니. 어머니들이 대단하시네요. 그 어머니들이 입이 그렇게 뭐 해요.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하셨을까. 그러게요. 사랑하고 싶은. 그렇게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몰래 데이트를 하던 중에 오연수 씨 어머니가 손지창 씨에게 넌지시 한마디 건넵니다. 연수에게 계속 선이 들어온다. 자극적이야.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일단 거절은 하긴 한다만 그렇다. 하고서는 갈로서는 똑바로 해. 이런 거죠. 원래 결혼이라는 게 한쪽에서 좀 밀어붙여야 하거든요. 두 분께서는 오연수 씨 어머니가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손유창 씨가 이제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혼을 한다면 나는 오연수 씨와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또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어머님도 맞아요. 쿨하시네요. 그러네요. 굉장히. 제가 좀 알죠, 그거를. 왜냐면 당시에는 식으로 취재하셨나요? 제가 좀 알죠, 그거를. 왜냐면 모른 당시에는 식으로 취재하셨나요? 뭔지 그럼요. 모르시겠어요. 알지. 당시에는 이제 스포츠 신문이 몇 개 되질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 신문에 기사가 나면 끝이에요, 사실. 그리고 뭐 저는 뭐 손지창 엄마나 오연수 엄마 다 그 당시에 취재할 때 이제 만났고 수시로. 이때가 이제 나이가 몇 살 때냐면 손지창이 29, 그다음에 오연수 씨가 28 때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손지창이 좀 키를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연수 엄마가 손지창한테 자 우리 딸을 데려가든지 말든지 양당은 결단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당시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손지창 씨가 이제 빨리 서둘러 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죠. 결혼 날을 잡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오연수 씨는 결국에는 첫사랑, 첫 연애를 한 남자와 그렇죠. 결혼하신 거네요. 네. 대단하다. 그분에 대해서 오연수 씨가 그러면 다른 남자를 사귄 게 없이 그냥 오로지 손지창 씨만 사귀어서 결혼에 꼴이 나신 거면 살짝
손해 나는 느낌이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아.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손지창 씨 말고 다른 남자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100배 더 잘생겼는데 또. 지금보다. 지금보다. 맞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오연수 씨가 그런 쿨한 내조를 하는 굿 와이프라면 손지창 씨는 굿 허즈번드 그런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오연수 씨가 2003년에 둘째를 낳고 이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손지창 씨가 뭐 적극적으로 외조를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둘 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맞춰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오연수 씨가 할 수 있도록 한동안 손지창 씨는 활동을 좀 중단했다.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셨다. 그 당시 손지창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내가 부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봤다. 나의 1순위는 가정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명하시다. 사실 뭐 내존이 외존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좀 이 단어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고 진짜 이거 옛날 얘기고 그냥 외조 내조가 아니라 서로를 서포트하는 그런 부부의 모델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예인 부부들 속에서 그런 약간 조금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부의 모델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또 큰아들은 벌써 나랑 옷을 같이 입는다. 근데 또 그런 두 분이 또 같이 옷을 입는 걸 보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따가 크면 아빠 옷이랑 시계는 날 줘. 또 이런 멘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손희정 씨가 출장을 갔다고 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자꾸 전화가 와서 아빠 보고 싶어 라는 멘트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출장 일정을 조절해서 빨리 한국에 돌아올 만큼 두 아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진짜 멋있네요. 이렇게 이해심 많은 남편 또 확실히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당장 결혼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연예계에서 있는 입장으로서 정말 이해심이 많은 배우자, 남편을 만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1등 신랑감 하면 현 씨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부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손지창 씨로. 저도 션 씨에서 손 씨로. 현 씨에서 손 씨로. 신손. 네. 영진이 근데 얼마나 많은데. 준석 씨도 제가 알기로는 여자 연예인들의 대시를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정말요? 누구? 저런 낭설 때문에 이제 사람 하나 죽어 나가는 겁니다. 또 공개할까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저런 게 참 악질입니다. 특종이 하나 달고. 저는 기자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 예. 두 분만 그러면 아는 걸로. 네. 그래요. 문자 제가 보낸 걸로. 연예인 네, 연예인. 두렵다 두려워. 그런데 오연수 씨가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쿨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오연수 씨는요 평소에 아이는 많이 놀아야 된다 뭐 이런 교육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학교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다 배울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뭐 뛰어놀게 해서 한글이랑 영어 정도만 가르쳤고요. 그리고 공부를 못해도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새벽 1, 2시까지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불 끄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경민군하고 성민군도 다른 엄마들은 매일 공부하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런 얘기 안 한다면서 오히려 불평을 한다고. 맞아요. 오연수 씨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지만 정말 잘못했을 때는 아주 호되게 네.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용서해줄 수 없는 행동은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그때는 정말 따끔하게 혼을 낸다고 하는데요. 혼이 나도 엄마가 날 사랑하고 날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스스로 잘하려고 더욱더 노력을 했다고 해요. 큰아들 성민군은 미술학도인데요. 지난 3월 5일 날 성민군은 세계미술대회, 아시아나 뭐 극동아시아 이런 게 아닙니다. 세계미술대회에서 7위에 뽑혀서 체프먼 대학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손재주가 또 남다르시네요. 재능이 있어요. 예술가. 사실 성민군은 좀 뒤늦게 미술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술중학교에 들어가려고 입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준비 기간이 짧아서
90명 합격에 93등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좀 알려진 사람이라고 좀 소문이 나서 마침 한 명이 입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학부에서 홍보 효과가 좀 있으니까 성민 군에게 입학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손지창 씨가 이 자리는 네가 갈 곳이 아니다. 91등에게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성민 군은 예술중학교를 과감히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잘한 결정이네요. 그렇죠. 사실 예, 이런 결정과 이런 설득력이 오히려 더 큰 교육 아닌가요? 그럼요. 예. 정말 곧게 자라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런 지금 두 분은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있죠? 네, 지금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한 끝에 미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셨고요. 2013년 5월에 오연수 씨가 출연한 드라마 트라이앵글이 2회 연장했을 당시에 드라마 조기 하차를 결심을 하셨고 네. 손지창 씨 역시 사업을 접고 가족이 미국으로 다 함께 네. 떠났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얼바인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 LA 바로 밑에 아래쪽에 네. 있는 곳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한들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은 뭐 다 말짱하잖아요. 그냥 본인들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와 준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오연수 씨의 자기주도식 교육법이 좀 아이들에게 잘 통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굿 와이프 오연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연수 씨와 손지창 씨 두 분 변함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굿 와이프는 색다른 내조법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네, 일명 카리스마형 내조로 논란에 휩싸인 남편을 잘 감싸주었던 최민수 씨의 아내 강주은 씨입니다.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 폭행 논란에 휘말린 남편을 구해줬다. 빠밤. 강주은 씨는요,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 터프가이죠. 최민수 씨에게 설거지나 운전을 시키는 그야말로 겁 없는 아내로 요즘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민수 씨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완전 터프가이 이미지. 파리한테도 그랬대잖아요. 파리가 딱 여기 앉았는데 가라. 아, 근데 진짜 만나면 너무 좋으세요,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되게 터프가이로 아이가 알고 있으시고. 있는데 그런 분을 길들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최민수 씨 만나러 술자리 가면 최민수 씨가 딱 이렇게 하신대요. 이게 뭐냐면 손등에 키스 가면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이런 터프가이 최민수 씨에게 강준 씨 별명이 왜 깡준, 박준이란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가정에서 제일 갑이 강준 씨라는 거예요. 그런 거침없는 언사라든지 뭐 때리고 꼬집고는 예사고요. 그거를 최민수 씨는 터프가이 이미지를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그냥 다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받아주시더라고. 그걸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국민 배우한테 그러면 되냐. 근데 오히려 방송에라서 그거 자제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팬한테 투서 같은 걸 받으셨대요. 편지를 받으셨대요. 아무리 그래도 최민수 씨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편지를 받은 적도 있으시다는 뭐 그런 얘기. 최민수 씨가 쓴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그거 즐겨보지만 강준 씨가 이걸 출연하게 된 이유는 강준 맞고 산다. 뭐 맨날 최민수가 집에서 아주 뭐 폭군처럼 행세한다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촬영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히 인증하셨네요. 그러네. 근데 좀 너무한다 요즘은. 네, 여론이 국민 여론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준 씨의 카리스마 내조는 어떤 건가요? 최민수 씨 패션도 좀 남다르잖아요. 이제 뭐 좀 주렁주렁 뭔가를 달고 다니신다든지 뭐 이렇게 좀 꽁지 머리를 하신다든지 뭐 이런데 그렇죠. 그럴 때마다 강준 씨가 최민수 씨에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볼 때 너무 멋있어. 근데 오늘 외출은 나 혼자 할까? 무섭다.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돌려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민수 씨는 또 냉큼 가서 스타일을 고쳐 온다고 해요. 그렇죠? 너무 좋으시다.
강준 씨는 가급적이면 남편이 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고 해요. 뭐 막는 건데? 본인은 예? 그거 막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올려막는 거야. 올리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막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네요. 거죠. 유도를 하는 거죠. 기분 좋게 유도하는. 어차피 자신은 예술가와 결혼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멋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면의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외출은 나 혼자 한다. 이런. 귀엽다. 네. 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방법이. 받아주되 하지만 외출은 나가죠. 되게 멋있다 오늘. 좀만 떨어져서 올래? 근데 최민수 씨도 참 특이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와이프 강주은 씨도 참 특이해요. 제가 보기에는. 데뷔 시기가 비슷하고 제가 기자 시작할 때하고 비슷해가지고 자주 만나면 좀 친하게 지냈고 술도 자주 먹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또 며칠 전에 최민수 씨랑 이 통화를 했어요. 풍무쇼를 몇 번 봤다는 거죠. 멋있게 잘 나온다 이런 칭찬해 가면서 하면서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한번 출연해라 그랬더니 하겠다. 불러만 주면 하겠다. 그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불러준다면 아마 올 것 같아요. 왜 이제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최민수 씨 오늘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내용. 그래서 최민수 씨가 아무리 터프가 이미지가 있어도 결혼한 이후에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참 얌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잔소리꾼이라 그러는데 잔소리라기보다는 그냥 할 얘기만 딱 필요할 때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워낙 최민수 씨랑 친해서 그 원래 그 두 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그런 모습이 TV에 나왔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거기서 내가 제일 재밌었던 게 두 분이서 통화하시다가 이제 자녀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민수 형님이 말을 좀 길게 하니까 야 너는 말이 많아서 그게 문제야. 갑자기 초대를 하신다가 민수 형한테. 근데 그게 두 분의 사실은 원래 모습이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셋이 자주 만났어요. 이제 민수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저하고 그러면 민수 형님이 저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들끼리 얘기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옆으로 새서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형수님이 들으시다가 이제 그만하면 그냥 끝. 네. 거기서 말을 딱 끝내요.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아니요. 두 사람 합이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이게 맞아요. 너무 맞는 부러운데 이게. 되게 사실은 제가 예쁘다. 그 이 두 부부하고 인연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강준 씨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무슨 예술단에 있었는데 저희가 그 미스코리아들을 이렇게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많은 미스코리아 중에 저는 강준 씨가 눈에 딱 들어오면서 그분이 웃을 때의 그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세상에 정말 저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웃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민수 선배님하고 같이 결혼하신다는 얘기에 와 최민수 선배님이 진짜 여자 볼 줄 아는구나. 안목이. 저는 최근에 보면 이제 형수님이 주름이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민수 형님이 어딜 가시거나 이렇게 좀 아우라가 있으시잖아요. 의상서부터 헤어스타일서부터 이렇게 등장서부터 그러면 먼저 형수님이 설명을 그렇게 오늘 저기 남편이 좀 이상하죠.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좀 과해요. 네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이 설명을 민성님을 항상 다니실 때 먼저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설명하실 때 막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주름이 늘으시는 거야. 그럼 내조 맞죠? 확실한 내조죠. 확실한 그것도 내조지. 내조죠. 네, 사실 강준 씨의 조용한 카리스마형 내조가 빛을 발한 것이 이 최민수 씨가 논란에 휩싸였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노인 폭행 사건인데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 당시에 이태원에서 차 타고 내려오다가 건물 지나오는데 거기에 차량이 꽉 막혀 있고 노인 폭행 사건의 그 당사자 그분이 거기서 영업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교통 정리를 하는데 자기네 그 손님들 떨어질까 봐 그걸 막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민수 씨가 이제 한마디를 했던 건데 그 분이 최민수 씨가 시비를 이제 걸은 겁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 차를 붙잡았는데 최민수 씨가 차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 뭐 실고 도주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됐는데 나중에 경찰, 검찰 조사 다 해보니까 최민수 씨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 최민수 씨가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드라마를 촬영 중이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면 자기들 불리할까 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런 거에 연루된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최민수 씨의 모든 게 다 뒤집어 썼다가 나중에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남편이 좀 논란에 휩싸이게 되고 연예계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전전긍긍하죠. 근데 최근에 저와 화보 촬영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어떤 심경이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당시 남편도 나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근데 막막했는데 남편이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남자답다. 이 남자라면 평생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오히려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을 믿고 두 아이를 혼자 케어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이제 그게 최민수 씨에 대한 배려이자 아내에 대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강준 씨도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아. 대단한 여장부 스타일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럼 최민수 씨만 나중에 은둔한다 그럴 때도 그걸 지지해 준 건가요? 그때 강주은 씨의 입장은 남편 그 최민수다운 어떤 결정일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렸다고 해요. 그래서 최민수 씨의 은둔 생활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뭐 아이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냥 아빠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가끔씩 뭐 가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네요. 당시 최민수 씨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대요, 평생. 그리고 또 아내에게는 뭐 이혼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근데 강주은 씨는 뭐 그게 뭐 진심이 아닌 걸 알고 사회생활 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또 뭐 수근수근 대고 사실은 무혐의인지 이런 거는 다 조용히 되잖아요. 무릎 꿇고 이런 것들만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꿋꿋이 집을 지켰고요. 2년간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서 한마디 합니다. 내려와. 한마디에 은둔 생활 접고 최민수 씨가 내려오십니다. 역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오빠 작품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서 최민수 씨가 강준 씨의 말을 듣고 SBS 드라마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최민수 씨가 그 다음부터 한 180도 변했습니다. 강준 씨가 앉아서 일을 보도록 시켜서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을 아이고야. 보고 있었고요. 단말 이런 파문 것까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까지. 논란 겪었을 당시에 강준 씨가 이제 얘기를 했대요. 방송에서 왜 반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최민수 씨는 곧바로 강준 씨의 질책 앞에서 두 손을 탁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식으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민수 씨가 아는 분들도 많고 뭐 후배도 많이 챙기고 그러시다 보니까요. 술 사주고 빌려준 돈만 얼마인 줄 아세요? 40억이랍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말이 안 사주고 빌려준 돈은 말이 거의 안 된다고 40억에 생각해요. 달하네요. 혼나겠는데요? 와. 그래서 강준 씨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때부터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용돈 받았어. 그렇죠. 이렇게 하셨대요. 예.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장부 스타일.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 내조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 아시겠지만 강준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다고 해요. 또 그러면 동시에 아이들을 같은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투정을 부리면 매를 들지는 않지만 벌을 심하게 줬다고 해요. 주로 벌을 벌을 준 장소가 네.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장실 갈래? 이 한마디면 아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했는데. 뭐 딱 멈췄다고 해요. 이제 아이들을 책임지는 인격체로 존중하자라는 것이 강준 씨의 교육 방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없었다고 하고 심지어 부모가 인터넷으로 자녀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전교에서 유일하게 강준 씨만 그 성적표를 안 본 학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똑같으신데.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은 됐다고 이거는 네가 노력해서 이루는 성과다.
네 스스로 만족했으면 됐다. 나는 너를 믿으니 앞으로도 뭐 열심히 해라라는 뜻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성적표는 따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없었다고 해요. 진짜 재밌는 건요. 최민수 씨는 애들을 꼭 학교에 보내야 되냐 영님. 라는 주의랍니다. 홈스쿨링도 생각을 안 하셨나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결국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이 강준 씨가 되다 보니까 최민수 씨보다 훨씬 더 엄하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군요. 카리스마 넘치는 내조로 남편 최민수 씨 곁을 지켜온 강주은 씨, 풍문쇼가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응원합니다. 네,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연예계 대표 내조의 여왕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8살 연하남 임요한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김가연 씨인데요. 그렇습니다. 임요한 씨하고 김가연 씨는 나이 차가 그렇게 거꾸로 이렇게 연상연하 대표적인 그런 부부인데 그 두 사람이 14살이 날 때 당시에 본인들이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이제 실렸는데 김가연 씨 왼쪽 볼에 입을 대고 있는 이런 장면, 굉장히 둘이서 그 다정스러운 애정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적극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다가 다음 해 또 14살이 한 번 났을 때 그때는 이제 인정을 해서 그렇게 두 사람이 연을 맺게 됐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두 분의 오작교가 윤정수 씨입니다. 개그맨 윤정수 씨 있죠? 윤정수 씨가 두 분 소개시켜준 거나 다름없어요. 김숙 씨의 남자 윤. 네, 그렇죠. 근데 세 분 다 분야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너무 안 개그맨, 어울린다. 프로게이머, 그렇죠. 배우. 근데 어떻게 세 분이서 또 인연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임요한 씨랑 김가연 씨의 첫 만남이 중국에서 개최된 한 스포츠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에 윤정수 씨가 갑자기 사정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 하신 거예요. 거기 김가연 씨가 가셨고 거기서 처음 임요한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윤정수 씨 덕분에 두 분이 만나게 되셨다. 그러네, 덕분이네요, 진짜. 아, 그래서 운명이네요. 이후 두 사람은 2011년 결혼보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은 3년 뒤 2014년에 밝혀지게 되고 동시에 결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 신고를 먼저 5년이나 먼저 하신 거죠. 아,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물론 당시에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몰랐었던 거고. 김가연, 임요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5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김가연 씨는 이에 대해서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너무나도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나중에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먼저 부부가 되자라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예비 신랑도 신부에게 이런 얘기 잘 안 하긴 하는데 자기는 내 결혼식에 몸만 와라는 이야기를 신랑인 임요한 씨에게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야, 근데 이날 저도 결혼식 가고 뭐 갔지만은 그 부케를 누가 받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그걸 왜 석천이 형이 받았을까 하는 거에 아직까지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케 받으셨어요? 그렇게 됐네요. 최초 아니에요? 사실은 뭐 가연 씨하고도 워낙 오래된 뭐 친구고 그래서 이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살짝 욕심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뭐 최정윤 씨 같은 분을 밀치고 등짝으로 밀치고 제가 짬뿌를 해가지고 짬뿌를 해서 잡아봤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우리나라 최초 아닐까요? 처음이에요. 네. 네, 결혼 후에는 물론이고 결혼 전부터 임요한 씨를 위한 김가연 씨만의 내조가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화끈한 내조인가요? 저는 김가연, 임요한 씨 부부를 이제 출국하는 그 길에 인터뷰를 같이 했었는데 전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 미국에서 좀 어느 정도 장시간 동안 체류를 하면 김가연 씨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미국에선 맛보지 못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짐을 탁탁 치면서 그래서 다 싸가지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직접 그곳에서도 다 음식을 해주시고 심지어는 밥솥까지 갖고 가세요. 네. 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대단하다. 또 현지에서는 이동해서 여기저기 밥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한국 음식,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차려주기 위해서 매번 뭐 불고기라든지 뭐 소고기 이런 것들을 도시락으로 현지에서도 싸준다고 하고 와. 심지어는 김치도 현지에서 담근대요. 맞아요. 그래서 양념을 얼려서 갖고 가면 현지에서 배추를 구입해서 왕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하루 만에 또 절여진대요. 야. 그래서 그때 김치까지 해서 먹는 거예요. 겉절이를. 제가 두 손 두 발. 제가 이 부부를 항상 가까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제대로 된 사육입니다. 진짜 먹을 거는 진짜 김가연 씨가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완전 왜냐면 이 그 임요한 씨 직업이라는 게 원래 프로게이머고 지금은 사실 뭐 이제 이 컴퓨터라는 게임보다도 이제 포커 플레이어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식단 관리는 철저하게 합니다. 음식 내조도 있지만 이미 두 사람이 결혼 전 김가연 씨 집에는 남자친구였던 임요한 씨를 위한 전용 PC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프로용 슈퍼컴퓨터와 모니터 4대, 마이크 등 전문 게임 장비들을 갖춘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해서 많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진짜 프로게이머라고 해서 컴퓨터를 진짜 잘 다룰 것 같잖아요. 근데 임요한 씨가 실제로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은 컴퓨터를 아예 못 다루신대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김가연 씨가 와서 수리를 또 해주신대요. 맥가이버. 맥가이버네요. 김가연 씨도 게임 진짜 잘하죠. 맞아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가가이버라고. 잘 어울린다. 또 임요한 씨가 한 번은 뭐 오래 프로게이머로 하다가 종목을 좀 바꾸고 싶어서 아내 눈치를 좀 볼 때도 그래도 김가연 씨가 직접 대기업에 아는 지인을 통해 가서 스폰서도 받아서 해줄 만큼 물론 그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내조를 확실하게 하는 분이 바로 김가연 씨라고. 근데 김가연 씨가 이제 사실 인터넷상에서 또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그 네티즌들을 고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악플러들을 고소를 하는데 이게 그 굉장히 원칙이 서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뭐 개인 김가연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건 뭐 다 용서해주겠다. 하지만 내 가족, 그러니까 내 딸과 내 남편을 건드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악플을 달거나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싸그리 고소를 했더니만은 한 몇백 명 했어요. 네, 몇백 명 해가지고 인터넷상에 실제로 김가연 씨 욕을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상당히 댓글 청정구요. 틀린 인터넷을 만들어놨어요. 김가연 씨 입장에서는. 저한테 늘 얘기해요. 네. 악플 때문에 힘들면 얘기하라고. 언니가 방법 다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아예 김가연 씨는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를 맨 듯한 그래서 남편한테도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전부 나한테 떠넘겨라. 내가 기왕에 마녀 이미지로 다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어떤 악플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 자기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아까 그 이준석 씨가 얘기했듯이 뭐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청정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나서서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죠. 설령 뭐 일부 네티즌들한테 좀 욕을 내가 먹더라도 남편 좋은 이미지 만들면 되지 않나요? 대단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새로 들어온 회원들이 잘 모르고 김가연 씨에 대한 글을 쓸까봐 금지 단어로 김가연이 설정되어 있는 팩트예요, 팩트입니까? 혹시 실수로 이렇게 김가연이라는 글 써가지고 예. 잘못된 이게 또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 네.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네. 더 이상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박정훈도 금지어로- 금지 단어입니까? 네. 근데 사실 좀 되돌아보면 네.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김가연과 임요한이기 때문에 네가 감히 8살 어린 그것도 뭐 어쨌든 한 분은 결혼 경험이 있고 한 분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또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사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악플에 대처하기 힘들 텐데 김가연 씨 같은 경우는 용기 있는 대처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김가연 씨의 화끈한 내조 덕분에 더욱 행복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카리스마형 내조법으로 가정을 지키는 굿 와이프가 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강하게 외유내강형 내조법으로 묵묵하게 가정을 지키는 굿 와이프도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개그우먼 박미선 씨죠.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에 뭐 같은 프로그램, 같은 드라마나 영화 하다가 만나서 이렇게 부부가 된 케이스 굉장히 많은데 코미디적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최양락, 행현수, 네. 뭐 김학래, 임미숙 이런 손으로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대중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부부는 이렇게 한 3커플 정도인데 이렇게 많지 않은 커플 중에
박미선 씨하고 이봉원 씨는 철없는 아내라는 코너를 같이 하다가 눈이 맞았고 1993년, 90년대 초에 이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 이후에 박미선 씨가 남모르게 소가리를 좀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만난 코너는 철없는 아내였으나 이제 두 분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이봉원 씨가 철없는 남편의 이미지가 이렇게 입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일이 이봉원 씨가 2012년도쯤에 이런 얘기를 밝혔어요. 아내 몰래 사채를 약 7억 정도, 월 900만 원의 돈을 갚고 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갚는 과정에서 아내의 도움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봉원 씨 하면 이 사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봉원 씨는 카페 사업, 뭐 학원,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여러 번의 사업 실패를 맛보았는데 그때마다 아내 되시는 박미선 씨는 얼마나 또 소가리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극단의 생각까지도 하셨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역시 희극인답게 개그의 소재로 잘 활용해서 잘 풀어나가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 이봉원 씨의 사업 실패 후에는 국수도 말아먹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집에 난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개업할 때 받았던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게는 없어졌는데 난이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일들을 다 개그로 승화시키기까지 참 마음고생이 좀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빚을 다 갚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아요, 다 갚았습니다. 제가 뭐 이봉원 씨하고 등산 멤버라 수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진 빚은 본인이 다 갚은 건 맞아요. 박미선 씨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미선 씨도 왜냐하면 당신이 진 빚을 천천히 적게 갚더라도 당신이 직접 갚는 게 또 다 갚아주면 또 사고 칠까 봐서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봉원 씨는 매월 아까 900만 원 그랬잖아요. 900만 원이 원금입니다. 이자까지 해서 거의 1000만 원가량을 매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내서 다 갚았습니다. 최근에. 그걸 갚은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이니까 뭐 수도꼭지 연예인이다, 또 준마테이너다 이렇게 얘기가 붙을 만큼 정말 다방면에서 엄청 다작 MC를 하는 그런 이제 연예인이 됐고요. 또 이 와중에 남편 빚 갚으려고 다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때로는 뭐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라도 박미선 씨 같은 경우에 남편을 좀 원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20년 동안 방송 생활을 하면서 쉰 적이 첫애 낳고 한 달, 둘째 낳고 한 달, 이렇게 딱 2달 쉰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안쓰럽다고 해요. 이유는 방송에서 남편을 개그 소재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괜히 자신 때문에 이봉원 씨에게 철없는 남편 이미지가 씌워진 게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을 하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김지민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박미선 선배님께서 굉장히 똑부러지시고 진행을 할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데 가끔 또 독설도 하세요. 근데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 해피투게더 녹화를 가기 전에 좀 진짜 저한테 독설을 하시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표정 관리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 두려움도 갖고 막상 녹화장에 갔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어머, 너 TV에서 많이 봤다. 뭐 이런 말투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는 잘해주시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도 저희 골프 모임단이 있는데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개그우먼들, 개그맨들을 잘 모으세요. 모아서 하는 일이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을 저도 박미선 선배님 통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되게 앞장서세요. 그런 따뜻한 일에 대해서 앞장서시는 분이라서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 전 좀 놀랐고 꾸준하세요, 그런 이미지가. 그 감사합니다. 봉사 모임에 남자 총무가 저고요. 여자 총무가 박미선 씨예요. 그래요. 김구라 씨가 이제 직선포라면, 직선 독설이라면 박미선 씨는 곡사포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집에 가다 보면 이게 뭔 거구나 이렇게 나오게 뭐 예를 들면 뭐 호텔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뭐 인류 호텔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웨이터가 뒤돌아서 가다 보면 이렇게 탁 꽂히게 이런 약간 닌자형 그런 독설을 하시고요. 말 그대로 똑소리가 나십니다. 똑소리가 나고 저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제가
무릎팍도사도 여러 번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봉원 씨 편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와서 그럼 이제 그 부인의 또 속사정을 들어보자 해서 많이 섭외를 했는데 울까봐 못하겠다고 해서 막 울면 대박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울면 우리 유리 아빠라고 하거든요. 이봉원 형님. 유리 아빠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 부부도 좋고 그 신부도 모시고 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하겠네요. 굉장히 그래서 나가면 울 것 같고 울면 못된 사람 되고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친하다고 더 섭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쏙 돌아서 가는데 라디오 스타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이렇게 돌아서 갈 때 이렇게 한 번씩. 맞아. 눈물 되게 많으세요. 솔직하신 거죠. 박미선 씨가 방송에서는 컨셉 때문에 이봉원 씨를 덜어 이렇게 흠잡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공경하는 아마 그게 시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살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항상 아빠에게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서 아까 똑소리 난다고 그랬는데 박미선 씨 정말 똑소리 나는 부분이죠.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박미선, 이봉원 씨는 비춰지기에는 정말 코믹하게 조금 이봉원 씨가 조금 아까 철없는 남편처럼 비춰져도 집에서는 연인 가장으로서 어떤 중심을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박미선 씨가 고마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이봉원 선배님께서 박미선 선배님한테 쓴 생애 첫 러브레터가 떠오르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 종종 회자가 되고 있어요. 뭐예요? 내용이 피곤할 텐데 애들 챙기고 당신은 참 대단해. 당신은 너무 완벽해서 고칠 게 없어. 이때 박미선 선배님이 또 굉장히 감동을 하셨었는데 마무리가 대단하십니다. 역시 뭐예요? 개그맨이다. 굳이 꼭 한마디 하자면 사는 동안 계속 버시오. 하고 마무리하셨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희극적으로 푸시긴 했지만 그런 정말 아내분에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 진심이 굉장히 애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SBS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수상 소감으로 내가 SBS와 20년 동안 연을 맺었지만 건진 게 하나 있다면 박미선. 이렇게 해서 또 부부애를 자랑하기도 했죠. 근데 멋있잖아요. 근데 이봉원 씨가 아무래도 박미선 씨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한식조리 기능사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을 하셨다고. 누가요? 하는데. 이봉원 씨가요? 예, 이봉원 이봉현 씨가. 선배님께서 되게 어렵다고 네네. 하는데 한식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실패를 크게 두려워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박미선 씨가 잘 받쳐주면은 요런 어떤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을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조리사 자격증 딴 건 축하드리는데 아무튼 한식집을 하겠다라고만 안 하시면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예. 또 최근에 중년의 청춘이라는 신곡을 발표하면서 가수에도 도전을 하셨어요. 발표했을 때 박미선 씨가 또 왜 이러냐, 왜 노래까지 하느냐 하셨지만 보는 뭐 PD나 사람들한테 많이 좀 들어달라고 또 PR도 네, 하셨군요. 홍보도 하시고 그랬다는 저희 든든한 대학교 서포터. 선배님이십니다. 네, 유난히 굴곡만 했던 이봉원 씨 곁에 늘 든든하게 지켜준 것만으로도 우리 박미선 씨는 정말 이봉원 씨에게만큼은 최고의 충분한 훌륭한 아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연예계에 굿 와이프가 있다면 굿 허즈반드도 있겠죠. 이번에는 연예계를 대표하는 스타 애처가를 소개해 볼 텐데요.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수 송대관 15년치 출연료를 가로챈 사람은 아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아니 송대관 선배님의 출연료를 그것도 아내분께서 가로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 송대관 씨 최근에 작년까지 이제 뭐 방송 출연도 금지돼 있었습니다. 지상파에. 그게 이제 바로 부동산과 아내가 부동산 사업하다가 잘못된 바람에 그 법정 싸움에 돼 있고 또 송대관 씨까지 사기에 연루됐었는데 송대관 씨는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송대관 씨도 2013년에 5억을 지인한테 빌려서 못 갚았다. 이래서 이제 사기로 혐의가 이제 씌워졌었는데 그 부분은 아내가 빌린 돈에 연대보증을 서가지고 못 갚았기 때문에 됐고 아내는 또 그 이후에 총 150억 정도를 못 갚아서 그 이자를 못 갚으니까 송대관 씨가 출연료를 뭐 지방 행사라든가 방송 출연료를 하면 그걸 이자 갚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15년간의 그 출연료를 이자에 갚는데 다 충당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송대관 씨는 3년 동안 부동산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느라고 사실 연예계 활동을 스톱을 한 상태였죠. 이제 당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빚을 나누어 갚아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뭐 사필 기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늘 조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다라는 다짐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방송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주시고 우리 또 뭐 유행어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또 많이 따라하고 항상 그런 밝은 모습의 이미지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마음고생이 진짜 심하셨겠어요. 네. 3년 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방송을 쉬는 동안에 송대관 씨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내와 왜 이혼을 안 하시냐라는 질문이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송대관 씨는 아내로 인해 구설수에 오른 것은 맞지만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의 자신 또한 없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아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남편인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잘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좀 미숙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 일어난 법적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아내분이 송대관 씨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때 자신이 아내를 붙잡았다. 남편인 내가 아내를 품고 더 아끼며 살겠다라고 각오를 밝히셨어요. 송대관 씨 이미지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실 것 같은데 혹시 아내분하고는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송대관 씨가 뭐 한참 잘 나갈 때 일본 공연을 가서 이제 만난 건데 아내분은 그때 뭐 이화여대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고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중인데 마침 그 공연, 송대관 씨가 하는 공연에 도우미로 참석했다가 송대관 씨가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쫓아졌다 그래요. 한동안 쫓아졌다. 잘 나갈 때라고 하면 그 노래 할 때였나요? 뭐요? 쭝하고 있던 날 돌아온단다. 표정이라도 제발 표정이라도. 아니, 이렇게 노래 하시잖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당시 송대관 씨는 아내의 큰 눈과 몸매에 첫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로 첫 만남에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성대모사를 또 하자면 송대관 씨 성대모사. 아가씨 겁나게 이뻐요. 눈깔이 요만하네요. 진짜? 이러면서 첫눈에 직설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고 해요. 눈깔이 이만하네. 눈깔이 요만하네요. 뭐 이렇게 하신 거죠? 음성 지원되는 네. 것 같아. 그날 밤 우여곡절 끝에 데이트를 하게 되고 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연애도 또 순탄치 않습니다. 이유인즉 아내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아내분은 부잣집 딸로 굉장히 곱게 자란 양갓집 교수였다면 송대관 씨는 햇들 날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로는 단칸방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가난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럴 때일수록 남자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송대관 선배님이 어떻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하셨는지 그것도 또 궁금합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느 늦가을 송대관 씨는 역사적인 의미의 하루를 만들고자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아산만으로 낚시 데이트를 갑니다. 빠밤. 그런데 마침 빗방울이 슬슬슬슬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시간에 갈 데도 없고 마침 아산만 뒤쪽에 논에 논 볕단 더미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볕단을 비를 피하고자 이렇게 오두막집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거기에서 첫째 아들이 생겼다고 하네요. 예? 정말입니까? 왠지 사전 답사를 갔을 것 같아요. 갔다는 거 아니야, 볏집을? 날씨 보고. 볕단이 왜 있지 거기에? 그러니까. 옮겨놓은 건 집집마다 볕단이. 없잖아요. 에이 설마. 예. 아니 근데 사실 되게 요즘에는 속도 드라마틱하다.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많죠. 나오죠.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상당히 뭐 부잣집 딸이었다고 하면은 거의 장인 되시는 분이 거의 송대관 씨 머리 뽑으려고 달려들지 않았을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화날 일이 송대관 선생님이 오죽하면 이런 방법을 택했겠어요. 사실은 3년간 교제를 하면서 따님을 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남자 나이? 요즘에는
뭐 가수들 굉장히 좋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불확실하다. 네, 70 더더군다나 또 년대니까. 금지옥엽 딸은 이대 무용과를 다닌 재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휘바람만 부르는데 휘바람이 신호인데 그럼 몽둥이 들고 나왔대요. 장인어른 될 분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속도 위반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부모님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제서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뭐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질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1977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변변한 예복도 없이 그냥 노래 무대에서 입는 반짝이 옷을 대신 예복을 해서 결혼식을 했다고. 정말요? 이렇게 곁단 작전으로 어렵게 작전. 결혼에 골인했으나 네. 이후 결혼 생활도 좀 순탄치 않았다고 해요. IMF로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송대관 씨는 마포에 원룸을 얻어서 기러기 아빠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내분은 그 아이를 미국에서 혼자 대학 공부까지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와우.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도 송대관 씨가 아내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공공연히 송대관 씨는 아내의 내조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송대관 선배님의 히트곡 가사처럼 부부가 함께 앞으로는 늘 쨍하고 해뜰날만 가득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대관 씨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가 안타깝게 이별을 한 부부도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의 빚을 끝까지 책임져준 굿 허스번드 김구라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김구라 씨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아무래도 독설가죠. 그리고 직설적인 언변이 돋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박학다식하다 이런 얘기 평가들도 많지만 약간 현대 한국의 아저씨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사실 잘 아시는 부분도 많지만 잘 모르셔도 이렇게 대충 둘러둘러 이야기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진짜 아는 것 같아요. 능력이라 친다면 그 능력도 대단히 많다고. 요즘 많이 보여요. 틀려요. 네. 그렇죠. 몇 번 같이 저도 방송을 해봤는데 그럼요. 요즘 많이 틀려요. 이거 아닌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말하면 약간 믿게 되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듣게 되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틀린 것 같아요. 김구라 씨는 뭐 케이블 쪽에서 할 때 저랑 MC도 같이 한 1년 같이 보시고 또 그러니까 이분이 빚 8천일 때 저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물론 어려운 걸 많이 겪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려우면 그냥 좌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럴 텐데 김구라 씨는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많은 그 지식들이 지금 많이 틀린 이유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인터넷 보고 여러 가지 자료 보고 책 보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게 나중에 좀 토대가 돼서 잘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유일하게 김구라 씨가 이렇게 남한테 힘든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한텐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뭔들 안 하겠어요. 하세요. 네, 사실 이혼하시기 전에도 저한테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채에 대한 부분의 상환 문제나 이런 것도 저한테 좀 의논을 좀 하셨고 그것 때문에 뭐, 전화하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제가 들어도 이건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될 상황의 어떤 예, 채무였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갚아야 될 수밖에 없어서 내려놓고 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고 그러니까요. 그뭐 김구라 씨가 뭐 작년에 이제 18년간 결혼했던 아내와 이제 이혼을 했잖아요. 네. 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뭐 빚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아내가 원래는 처형, 그러니까 언니죠. 김구라 씨한테 처형 그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가지고 한 5, 6억 정도를 빌려준 게 이게 좀 돌려막기 하다가 나 이게 자꾸 커지고 그걸 김구라 씨가 몰랐다고 그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내 혼자 그걸 다 감당하다가 이렇게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17억까지 불어나서 이제 결국 뻥 터졌는데 뭐 어쨌든 뭐 이혼을 하긴 했지만 아내에게 대한 애틋한 감정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니 그렇다면은 김구라 씨 아내가 뭐 처형의 보증을 써주는 바람에 돈을 대신 갚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잖아요. 그럼 처형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처형이 잠적을 합니다. 아이고야. 처형이 잠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연대보증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보증이랑 연대보증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이상민 씨한테 전화를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잘 이게 조정을 하면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보증 같은 경우는. 근데 연대보증은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돈을 빌린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을 사람이 없어졌으면 내가 갚는 거예요. 그게 연대보증인 거예요.
그게 이제 송대관 씨 와이프도 같은 경우였던 거죠.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근데 내 언니니까 나는 해준 건데 어쨌든 이혼을 하시면서도 김구라 씨는 그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야. 멋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 그래요? 네. 2013년에 정부에서 이제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하는 대출에서 연대 보증을 폐지했는데 사실 뭐 개인 간의 대출이나 아니면 대부업체에 이용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효하죠. 아직 유효하고 또 2013년 전에 섰던 연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책임이 유효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는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효력이 그대로 발생해서 좀 곤란했던 거죠. 김구라 씨가 뭐 이혼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이후에 뭐 공황장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아내분과 함께 심리 치료도 같이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김구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월급쟁이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17억을 갚겠습니까? 집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외면할 수는 없어요. 구속되게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라고 씁쓸한 농담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갖은 노력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5년에 김구라 씨는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당시에 김구라 씨가 직접 이 입장 발표문을 통해서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을 지킨다고 응원해 주셨는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현재 고2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하지만 동현이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동현 엄마와 소통하고 왕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현 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 입장을 굉장히 또렷하게 전달을 하셨네요. 네. 김구라 씨의 가정사가 알려지면서 김구라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사실 김구라 씨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이 부채를 갚겠다라는 이 말, 사실 뭐 이혼하고 나면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안 품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참 호감도가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가끔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셀프 디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정말 그 누구보다 크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정 후에도 또 아내의 빚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사람들은 또 놀라기도 했지만 응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프 디스를 한다, 또 뭐 그런 것까지 사생활 팔아서까지 방송한다 이런 의견도 조금은 있었는데요. 근데 김구라 씨가 계속 해왔던 역할이 자기 생각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또 자기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막 아닌 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라도 말하면서 풀고 또 오히려 이제 그냥 발버둥 치면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멘트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말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않는다고 또 욕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소글소글 됐겠죠. 그렇죠.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자기 가정사든 자기가 겪어온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패널들이 또 피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이혼을 2번, 3번 했다고 해도 그걸 대해서 소재로 삼으면 언급을 해야 되고요. 싫어도.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정사를 코미디 소재로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루는 부분에서는 양해해달라. 그렇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능인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들이나 뭐 저희들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되게 동감이 되는 게 약간 저도 예능인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김구라 선배님도 누군가는 이제 되게 불편하게 본다는 걸 또 아시고 본인도 말하기 되게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가정사를 농담처럼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예능인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편하게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개그우먼이잖아요. 저로 인해서 사람들 웃는 게 저는 제일 좋거든요. 뭐가 됐든. 근데 그게 과거사가 됐을 뿐이지 그게 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김구라 선배님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이때 공감대 형성되는 얘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쿨하게 농담식으로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그 김구라 씨와 이혼한 아내분은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진 근황이 좀 있나요? 뭐 김구라 씨는 이혼 후에도 아내분과의 만남을 뭐 꺼리거나 피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방송에서 김구라 씨 집 냉장고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안에 밑반찬들이 굉장히 꽉 찬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요. 동영구는 엄마랑 매일 보고 지내는 편이고 엄마가 와서 반찬을 해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일화로 밀어볼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왕래를 하며 지내는 것 같아요. 김구라 씨가 방송에서 언뜻 얘기했던 비쳤던 것 같기는 한데 자기는 아들이 뭘 하든 다 무조건 지원하겠다.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내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김구라 씨가 보면은 아들에 대한 애착 굉장히 강하시고 아들을 잘 키워내야 되겠다.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 내가 아비된 돌이고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런 일이다 생각하신 것 같고 또 이런 말도 하십니다. 나는 욕해도 좋지만 내 아들만은 절대로 욕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되는 건드리지 것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듯이 말씀하신 걸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 씨는 독설가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김구라 씨는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남자이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풍문쇼에서는 연예계 굿 와이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은밀하고 궁금한 풍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